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웃어주시고 고개 끄덕여주시고 손뼉 쳐주시고 그 마음에 답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질주했구나. 시속 100km로 내달려왔구나. 문득문득 공허했고 외로웠고 아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해야겠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언제 행복하지? 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장소, 사람, 순간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 번쯤 해보고 싶다고 늘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대로 숨을 쉬고 사세요. 더 이상 숨을 참고 살지 마세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사세요. 이제 누군가 제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이제 좀 행복하셔도 괜찮습니다. 행복을 너무 낯설어 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할 책은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저자 김창옥, 펴낸 곳은 수호서재입니다. 나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통 전문가이자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창옥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며 빠른 속도로 성공을 이뤘지만 어느 순간 우울과 공황장애, 권태에 잠식당해 문득 행복을 느낀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는 고향인 제주로 내려가 나는 진정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새롭게 세운 성공 철학과 삶의 방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하나하나 증명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을 직접 해본 후기이자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해방일지입니다. 그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진정성으로 설득하는 사람,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김창옥표 인생론과 행복론이 담긴 메시지를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에겐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할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돈은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이 벌어야 하고 물건은 사도 사도 또 사고 싶고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일어납니다. 이 일만 마무리되면 쉬어야지. 이 일만 마무리되면 미뤄둔 병원에 가야지. 이 일만 마무리되면 내가 진짜로 하고 싶던 그 일 시작해야지.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챙겨야 합니다.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쉬어야 하고 병원에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유도 부려야 합니다. 최근에 내가 좋아서 어딘가를 가본 적이 있나요? 내가 좋아서 누군가를 만난 적은 언제였나요? 최근에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있나요?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직장처럼 가야만 해서 가고 해야만 해서 하고 만나야 할 사람이라서 만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는 것이 문제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삶이 온통 그것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무로만 가득해져 버린 삶에 대해서 말이죠. 가야 할 곳만 가고 해야 할 일만 하고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난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삶의 질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적응해버립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기분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고 그런 몸과 마음이 길들어져 인생이 원래 다 그렇지 뭐 해버립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버리면 영영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노인이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삶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이제 좀 행복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꼭 시간을 사세요.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죠. 일을 하고 노력해서 번 돈으로 시간을 사세요. 그리고 그걸 슬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숭고하고 대견한 일입니다. 시간을 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쓰세요. 저는 이제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의 과정을 강연과 책과 작은 장작 하나로 사람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에도 있네. 나도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네. 라고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하늘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할까? 하지만 우리가 방해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방해이고 실패일까요? 우리는 고기를 구울 때 한쪽을 충분히 굽고 난 후에 뒤집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뒤집히고 하던 일이 뒤집히고 계획이 뒤집혔다면 그 뒤집혔다는 사실에만 매여 있지 마세요. 너무 이르게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은 당신의 인생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쪽 삶이 충분히 구워졌기에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을 가장 적절한 온도와 타이밍으로 맛있게 익히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이 많은 순간에도, 일이 없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오롯이 즐겨본 적이 있나? 일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생각했고, 일이 없어서 강제로 쉬게 될 때는 불안감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이번 달에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지금 강연 더 해야 지난달 손실을 메꿀 수 있는데, 같은 생각들로 힘들어했습니다. 일이 많으면 많다고, 일이 없으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유튜브 강연을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회수, 구독자 수, 평균 시청 시간 등 온갖 숫자에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강연이었는데도 조회수가 낮으면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점점 숫자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벌이가 조금 더 좋아졌을지 몰라도 삶의 여유는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돈을 5배, 10배 더 벌게 되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구독자 수가 100만, 200만이 되면 여유를 즐길 수 있을까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친구의 한마디 덕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숫자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어떤 숫자 속에서 있건 너무 마음 졸이며 숫자에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에 우리의 삶을 저당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려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그건 그것대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다른 즐거운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쉴 줄 아는 것,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 이 말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곧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한번 집중했다고 그 일이 잘 되진 않습니다. 반복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나중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끌리는 것, 당기는 것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꿀을 찾는 나비처럼 끊임없이 단 것을 쫓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일을 찾고, 저 일을 하다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일을 찾습니다. 끌림. 이것은 시작의 느낌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강렬하게 끌렸다가 반드시 권태의 시기가 오니까요. 그럴 때 이 곳 저 곳 옮겨다니며 항상 같은 단계에서만 머무르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왔을 때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특히 이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른다면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내면서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반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침내 해내는 사람, 그 일을 잘 해내 자신의 기쁨으로 만드는 사람,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선 해야 하는 것을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인생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어두워야만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극장이 어두워야 영화가 보이고 하늘이 어두워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요. 어떤 의미로는 멋진 영화,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는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찾아왔을 때 빛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깜깜한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역설이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보려고 할수록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몇 초 있다가 눈을 뜨면 눈의 조리개가 더 열려서 똑같은 빛으로도 내가 지나갈 정도의 길은 보이게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지?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지? 어둠을 해결하려고 눈을 더 크게 뜨면 더 안 보이고 더 피곤하고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 어두운 시기에 들어갈수록 눈을 감아 보십시오. 마음의 조리개가 열려서 우리가 갈 만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잠시 감고 어려운 시기에 접어든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이내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가장 멋진 여행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은 다름 아닌 자신의 과거, 현재가 아닐까요? 미래는 다음 장면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한다면
내가 자꾸 특정한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거와 현재 어떤 일을 반복해서 겪었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낳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성숙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접시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접시가 깨지고, 인간관계의 접시가 깨지고, 사업의 접시도 깨지고, 이미지의 접시도 깨지고, 우정도 깨지고, 꿈도 깨집니다. 최고로 슬픈 깨짐은 한 존재와의 이별입니다. 그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괜찮냐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는 것. 최소한의 힘을 주는 그 말. 괜찮아? 힘들지? 배터리가 방전된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가 힘들다고 말할 때 공감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더 잘할 수 있다고 기운을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영혼의 배터리가 더 떨어집니다. 힘들다고 할 때 거들어주는 것. 그때 사람의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영혼의 배터리가 2%밖에 안 남았다면, 만약 내가 그런 상태라면 나에게 말없는 위로를 해줄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곁에서 고속이 아닌 천천히 저속으로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유한하기에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코코 샤넬은 럭셔리의 반대말이 천박한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럭셔리의 반대말이 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하면 소중하게 대하지 않거든요. 어디에나 있으니까 아무 곳에나 두고 함부로 대합니다. 삶을 아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삶을 한정판처럼 대하세요. 우리의 삶은 한정판이 맞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유한합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저의 시간도 끝이 날 것입니다. 자명한 진리지요. 저는 이제 50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 년을 더 살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하진 않았으니까요. 당장의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정판인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영원하지 않는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잘 가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본질의 질문을 던지세요. 흔하면 관리를 잘 안 하게 됩니다. 덜 소중하게 여깁니다. 인생을 마치 영원을 보장받은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과 생명은 일회성이니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이 말이 마음에 진심으로 들어오신다면 삶은 소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의 낭독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